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발산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판을 움직이는 멘틀의 상부 운동과 플룸에 의한 구조 운동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판을 비롯한 지구 내부의 구조의 특징, 발산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의 유형과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먼저 판 구조론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세계 지진과 화산이 빈번한 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것입니다. 빨간 점이 화산, 파란 점이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을 나타낸 것인데, 화산이 활발한 곳을 화산대, 지진이 활발한 곳을 지진대, 산을 만드는 조산운동이 활발한 지역을 조산대라고 부릅니다. 또 화산대, 지진대, 조산대를 묶어서 변동대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동대의 위치가 알고 보니 판의 경계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지질학자들이 알아냈고, 이를 이론으로 설명한 것이 판구조론입니다. 정리하면 판구조론이란 지표의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들이 서로 멀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어긋나는 등의 상호작용을 하고, 그 상호작용 결과 생기는 판의 경계에서 갖가지 지각변동, 즉 화산, 지진, 조산운동 등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당연히 판구조론은 판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각변동만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고, 이는 사실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지각변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배우게 될 텐데, 판의 경계 말고도 판 내부에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선 판구조론으론 설명이 불가합니다. 여튼 이런 지표의 여러 개의 판들이 상호작용하는 유형은 총 3가지이고, 그로 인해 판의 경계 역시 3가지가 나타납니다.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부딪히는 수렴형, 어긋나는 보존형, 이렇게 3가지 종류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 구조론에서 언급되는 판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판을 배우기 위해서는 판을 비롯한 지구의 내부 구조와 구성 암석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1학년 통합과학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일 테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구를 화학 성분에 따라 분류하면 가장 바깥쪽의 지각, 그 아래 멘틀, 가장 중심의 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부분은 지구 가장 바깥의 지각과 지각 아래 멘틀의 상부이기 때문에 지각과 상부 멘틀은 어떠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각은 육지 쪽 지각인 대륙 지각과 바다 쪽 지각인 해양 지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둘은 구성 암석이 매우 다릅니다. 대륙 지각은 주로 나트륨, 칼륨, 규소의 화학 성분을 가진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해양 지각은 철,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 성분의 차이로 인해 밀도도 차이가 나는데,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된 해양 지각의 밀도가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된 대륙 지각의 밀도보다 큽니다. 그리고 멘틀 윗부분에 해당되는 상부 멘틀은 주로 철, 칼슘, 마그네슘으로 구성되어 있는 감람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감람암질 암석은 화학적으로 현무암질 암석과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상부 멘틀과 해양 지각은 거의 유사한 구성 성분의 암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구 최중심부의 핵은 액체 상태의 외핵과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판과 판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구를 물리적 성질에 따라 분류했을 때 우리가 밟고 있는 부분은 아주 단단한 고체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단단한 고체 덩어리를 암석권 혹은 판이라고 합니다. 판은 지구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는 단단한 고체층으로 왼쪽 그림과 같이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판과 지각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각을 포함하여 더 넓은 영역을 판이라고 부릅니다.
또 지각과 마찬가지로 판은 대륙적 판인 대륙판과 해양 쪽 판인 해양판으로 나누는데 그림과 같이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껍지만 밀도는 구성 성분의 차이로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큽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본 슬라이드의 내용처럼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더 무거운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암석권 혹은 판 바로 아래에 위치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고체인데 마치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상태의 고체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연약권은 왼쪽 그림과 같이 맨 윗부분을 제외한 상부 멘틀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 연약권이 말랑말랑한 상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녹아있는 부분은 극히 적긴 하지만 여튼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를 부분 용융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부분 용융으로 인해서 고체임에도 대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연약권에서의 대류로 인해 그 윗부분인 암석권 혹은 판이 움직이게 되므로 이 연약권에서의 대류가 판 운동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판 운동의 원동력에 대해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그 모든 원동력의 근원은 사실 이 상부 멘틀에서의 대류, 즉 연약권의 대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연약권의 대류로 인해 판이 움직이면서 나타나게 되는 판의 경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의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발산형 경계의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왼쪽 위의 그림과 같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경우와 아래와 같이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근본적으로 나타나는 지형, 나타나는 지각 변동은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의 경계든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의 경계든 모두 같습니다. 두 판이 멀어지기 위해선 판 아래의 연약권의 대류가 상승하는 경우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위치한 두 판은 서로 멀어지게 될 테고 판과 판이 벌어진 틈 사이에는 고온의 멘틀 물질, 즉 마그마가 상승하여 일렬로 배열되는 화산산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에서도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에서도 똑같이 화산산맥이 만들어지는데 둘의 차이는 하나는 육상에 화산산맥이 형성되고 다른 하나는 해수면 아래 화산산맥이 만들어진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발산형 경계 모두 판의 경계상에는 화산산맥이 만들어지는데 두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화산산맥을 열곡대라 부르고 두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수중 화산산맥을 해령, 그리고 해령의 정상부를 열곡이라 부릅니다. 판과 판이 붙어 있다가 뜯어지면 당연히 충격이 발생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발산형 경계의 경우 진원의 깊이가 깊어질 만한 구조적 특징이 없기 때문에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만 발생됩니다. 또 열곡대 해령 모두 화산산맥이므로 화산 활동은 활발하게 발생하고요. 이후에 배우게 될 텐데 발산형 경계에서는 주로 압력 감소로 인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마그마가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발산형 경계 하부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위치해 있고 여기서는 두 판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즉 장력이 작용됩니다. 장력이 작용되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지질 구조가 있는데요. 두 지반을 양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단층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하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정단층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 중 가장 중요한 해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령에 대해선 해저 확장설에서 자세히 얘기한 바 있어 중요한 부분만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령은 멘틀 대류 상승부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형성된 해저 화산 산맥입니다.
상승한 멘틀 물질은 새로운 해양 지각을 생성하고 생성된 해양 지각은 다시 해령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많아지게 되고 퇴적될 시간이 길어질 테니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은 점점 식게 되므로 해양 지각의 온도는 낮아지고 낮은 온도로 인해 밀도가 점점 커지게 되어 수심은 깊어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판의 경계입니다.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입니다. 이 보존형 경계는 앞서 배운 발산형 경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발달하는 발산형 경계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온도는 균질하지 않고 서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멘틀 대류의 상승이 빠르고 어떤 지역은 느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멘틀 상승 속도의 지역적 차이로 인해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는 일직선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중간중간 끊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발산형 경계와 발산형 경계 사이에는 서로 어긋나게 되는 경계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보존형 경계라 합니다. 요약하면 보존형 경계는 발산형 경계가 끊어지는 중간에 생기게 되므로 보존형 경계의 유형은 발산형 경계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해양판과 해양판의 보존형 경계와 대륙판과 대륙판의 보존형 경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두 해양판의 보존형 경계는 해령이 끊어지는 지역에서 발달하고 두 대륙판의 보존형 경계는 열곡대가 끊어지는 지역에서 발달하게 되는 거죠. 형태는 왼쪽 그림과 같이 두 판이 어긋나는 형태이고 다만 차이는 하나는 해수면 아래, 하나는 육상에서 생성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왼쪽 위와 같이 해양판과 해양판의 보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변환단층이라 합니다. 또 아래와 같이 대륙판과 대륙판의 보존형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단층대라 부릅니다. 판과 판이 어긋나면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연히 지진이 발생하는데 보존형 경계 역시 발산형 경계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만 발생합니다. 한편 판과 판이 어긋나면서 마찰열을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판의 일부가 녹아 마그마가 될 정도의 열은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화산활동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발산형 경계와의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발산형 경계가 끊어지는 지역에 생기는 것이 보존형 경계이므로 멘틀 대류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또 여기서는 두 판을 서로 어긋나는 힘, 즉 전단력이 작용되고요. 이처럼 어긋나는 힘이 두 집안에 작용하게 되면 정단층과는 달리 두 집안의 상하이동 없이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주양이동 단층이 발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 중 변환단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환단층은 앞서 말한 대로 해령과 해령이 끊어지는 중간 지점에서 발생되는 보존형 경계 지형입니다. 따라서 항상 해령 주변에 발생되는 지형이고요. 해령이 어긋나는 위치에 생성됩니다. 한편 해령이 불연속적으로 발달하게 되어 생기는 변환단층을 포함한 일직선상의 지형을 단층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모든 단층선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변환단층에서만 천발 지진이 발생됩니다. 여튼 이 단층선의 방향은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단층선의 방향과 해령이 발달하는 방향은 서로 수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층선의 방향은 판의 이동 방향과는 나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층선의 방향이 주어지면 해령의 방향 혹은 판의 이동 방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환단층을 포함하는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이 생성되지도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보존될 뿐 판의 생성 혹은 소멸은 없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산형 경계와 보존형 경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